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역사의 큰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국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과서 밖에서 찾는 역사 이야기,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 지금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고대사의 지도를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과서는 말합니다. 한반도라고. 그런데 삼국사기를 펼치면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평양성, 한성, 국내성. 그 이름들은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명들은 중국 대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흔적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시민 역사가의 연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책보고의 주인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한국사 관련 책을 수집해왔고 구글 지도와 옛 지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구글 지도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의 황하와 양자강 사이 해안 지역에서 지명들이 줄지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자까지 그대로 일치하는 지명들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수백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국내성, 평양성, 한성, 사비, 금성.
책보고는 이 지명들이 중국 대륙의 지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백제의 수도 한성은 한강 유역이 아니라 중국 중부의 한수 유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고구려의 국내성은 중국 동북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남쪽인 황하 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륙삼국설 또는 대륙조선설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는 아직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나 그 가설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역사의 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구려는 건국 설화에서부터 독특한 흔적을 남깁니다. 주몽은 북부여를 떠나 졸본천에 도읍을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국내성, 환도성,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겨갔습니다. 대륙조선설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모두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옛 지도에는 고구려의 지명과 한자가 같은 도시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반면 정통학계는 고구려의 중심지를 현재의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봅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는 특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중국 남조의 역사서에는 백제가 바다 건너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에서도 백제는 한반도 너머에 있는 나라로 묘사됩니다. 대륙조선설은 백제가 실제로는 중국 중부의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증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말투와 일본 교토 사람들의 말투에 공통점이 있다는 연구입니다. 3번 거절할 때까지 거절이 아니다라는 간접적인 거절 문화 말입니다. 이는 백제인의 이주와 정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문화적 흔적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중앙 집권을 이룬 나라입니다. 경주가 그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조선설은 신라의 옛 지명들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서라벌이라는 이름도 금성이라는 이름도 중국의 고지도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국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사학계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지명의 유사성만으로는 역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명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륙조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문화적 흔적을 제시합니다.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동 경로, 장례 문화의 유사성, 너의 흔적까지 말입니다. 책 보고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구글 지도를 여러 지명을 찾아보라고 권유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이 지도를 펼쳐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지명의 일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고대의 지명은 시대에 따라 이동하고 표기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팩트와 해석 사이의 간극, 그것이 바로 이 논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식민사관입니다. 그들은 우리 고대사를 한반도의 작은 역사로 축소하고 고대 국가들의 주도권을 중국이나 일본에 돌렸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학계는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일제가 만든 역사의 틀 안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륙조선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동북공정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동북 지역의 역사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드라마에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 우리 고대사가 한반도에 국한되었다는 기존의 시각 자체를 의심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대륙조선설이 대중의 공감을 얻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대응이 잘못되면 우리 고대사 연구의 신뢰성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륙조선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류 학계는 이를 사이비 사학으로 규정하고 경계합니다. 방법론의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책 보고는 일부 비판자들에게 거친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태의정의 분석은 다릅니다. 학계가 너무 쉽게 사입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대중의 학계 불신을 키우고 논쟁을 이데올로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권위가 아니라 증거와 토론으로 발전합니다.
어떤 주장이든 비판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기록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둘째, 해석의 갈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주제입니다. 대륙조선설은 그 논쟁의 한 갈래이며 아직 정설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우리는 팩트와 이론을 구분하고 증거를 직접 확인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역사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대륙조선설이 맞든 틀리든 그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륙조선설,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면 직접 고서와 지도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팩트와 이론, 그 사이에서 진실을 찾는 여정.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